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입니까? 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화면이 잘 보이는지요? 자, 이제 화면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날씨가 그새 또 많이 추워졌죠? 눈도 왔었던 거 알아요? 오, 새벽에 눈 온 것도 봤어요? 그래요. 이제 날이 여름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날이 추워지도록 이렇게 여러 번 만나게 돼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게. 또 만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눈앞에 아른아른 했어요. 한 달 동안. 학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면 등교한다고 그러죠? 예, 우리 친구들도 뭔가 약간 긴장되는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동안 2년 가까이, 그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이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출석해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노아홍수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화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화석이 보여지는 생물의 역사는 진화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역사였어요? 화석조차도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한꺼번에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죠.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점진적으로 복잡해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복잡한 생물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복잡했고 완벽했고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흙에 이렇게 확 묻혀 있어. 그 얘기는 뭐였어요? 엄청나게 뭔가 큰 사건을 겪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과 많은 흙이 이 생물들을 덮는 그런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살짝 복습해 가면서 홍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몽땅 물에 잠긴 지구. 자, 지금 선생님 한 연속해서 몇 번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노아홍수 사건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돼 있다? 창세기에 기록돼 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몇 장부터 기록돼 있다?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기록돼 있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엄청 길게 기록돼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 중요한, 만약에 내가 오늘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성경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 일기가 오늘 성경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란 뜻이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노아가 1년 동안 자기가 겪은 일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성경책에 4장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자, 전 지구가 물에 잠겼었다고? 그런데 이 노아홍수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그래, 물에 잠겼겠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심판을 받았겠지. 그냥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생각해보면 어떤 질문이 생기나요? 정말 이 지구가 물에 다 잠길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도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정말 다 지구에 물로 가득 차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게 분명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홍수가 나면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강둑도 막 넓어지고, 그죠? 강폭도 넓어지고, 어딘가에 가서 막 많은 흙들도 쌓이기도 하고, 막 집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다 물에 잠길 정도가 됐으니까 뭔가 증거가 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화석이 우리의 중요한 증거예요. 잠깐 복습해 볼까요? 화석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해양의 바다에 살고 있는 뭐가 없는, 척추가 없는 생물이 95%나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5%, 그러니까 100% 중에 95% 빼면 5%잖아, 그지? 나머지 5% 정도는 식물 화석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분량이 척추가 있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것들의 화석이니까 얘네들 척추가 있는 생물은 정말 적게 나와요. 그런데 자, 이렇게 척추가 없는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은 굉장히 어떻게 보존돼 있다 그랬어요?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도 마치 살아서 기어 나올 것 같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이 보존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도 있다 그랬어요? 뼈가 없는 해파리 같은 이렇게 흐물흐물한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남으려면 어때야 된댔죠? 흙들이 굉장히 빨리 얘네들을 덮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심지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던 건지, 물고기 입으로 뭔가 처박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지? 순간 짠! 짠! 하고 찍은 것처럼 짠! 하고 이렇게 묻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황들이 급박했는지 보여줘요. 헤엄쳐 가다가, 그렇죠? 그리고 식물들도, 그리고 또 뭐도, 곤충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을 수 있었다는 건 상당히 급격하게 빠르게 묻혔다. 먹은 물고기가 소화되지도 않은 채 남아져 있다. 무슨 얘기죠? 몇 시간이 안 걸려서 다 묻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뭐 하다가 묻혔다 그랬어요? 새끼 낙타가 묻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끼 낙타가 묻힐 정도면 그냥 정말 그 순간 흙이 나를 다 덮어버린 거죠. 이렇게 화석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일을 겪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일은 뭐가 몰려와야 되는 사건이다? 어마어마한 흙이 몰려와야 되는 사건이다. 자, 이 지금 화석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책에 보면은 12쪽에 보면 있어요. 12쪽에 앵무족의 화석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길쭉하죠. 그죠? 이게 어디 있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도를 봐봐. 선생님 앞에 화면 봐봐요. 여기 무슨 지도인 것 같아요? 미국 지도인 거 알겠어요? 예, 미국은 주가 많잖아요. 그 중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주 있지?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4개의 주가 4개면은 우리나라에 막 한 10배도 넘어. 10배, 20배도 넘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이 지금 주가 4개잖아. 그치? 이 4개에 걸쳐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 황토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걸 콜로라도 고원이라고 그래요.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한 2,000m 정도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데 쭉 평지야. 그래서 우리가 고원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나라엔 고원이 어디 있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개마 고원 이런 거 안 배워봤어요? 아직? 그래요? 자, 이게 콜로라도 고원인데, 이 콜로라도 고원에 바로 그 유명한 뭐가 있냐면은 그랜드 캐년이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다 이렇게 높이 치솟아 올라온 거야. 그래서 우리 발 밑에도 지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밟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언젠가 쭉 올라와가지고 높이 치솟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였기 때문에 지층이 훤히 눈앞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곳 중에 여기 무슨 석회암? 레드월 석회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층이 있어요. 이 많은 켜켜이 쌓여있는 이 많은 지층 중에 레드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층인데, 왜 레드월이냐면은 붉은 색깔 지층이야. 이렇게 생겼어. 여기 붉은 색깔 지층에다가 선생님 지금 하얀 색깔을 칠해놨어요. 너네 잘 보이라고. 이 석회암 안에 이게 굉장히 높은 거야. 사람 키보다 더 높은, 우리 건물보다 높은 지층이야. 사진으로 멀리서 찍어서 이런 거야. 굉장히 이렇게 높은 지층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이 노틸로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있어요? 자, 노틸로이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생겼어. 뭐같이 생겼어요? 오징어 같지? 그지? 맞아요. 오늘날의 오징어는 겉에 이렇게
갑옷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 살았던 오징어 종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겉이 딱딱한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종류가 있었는데 걔를 노틸로이드라고 그래.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안에 레드월 석회암 안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야. 지금 다 같이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 일렬로 배열되어 있지. 아니 다 같이 죽을 때 얘들아 같은 방향 이렇게 하고 죽은 거야. 왜 노틸로이드가 바다에 살고 있는 오징어 같은 그런 생물인데 이 레드월 석회암 안에 이렇게 다 일렬로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묻혀 있나? 이런 게 평범한 사람들은 안 궁금하지만 지질학자들은 궁금해.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어떤 상황이어야 도대체 이렇게 묻히나?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질학자들이 흙이 초당 7m씩 밀려와야지 된대. 이게 생각이 돼? 7m면은 이 길이보다 이 길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길이. 1초에 흙이 이만큼씩 밀려가는 거야. 엄청나죠? 매 초마다 흙이 이 정도의 거리를 팍팍 밀고 오니까 헤엄치던 노틸로이드들이 어떻게 된 거야? 흙에 밀려가면서 묻힌 거야.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흙들이 몰려오면서 덮쳐야지만 이렇게 일렬로 배열해가지고 묻혀 있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틸로이드가 묻힐 때, 즉 이 레드월 석회암이 쌓일 때 천천히 쌓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쵸?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흙들이 아주 빠르게 몰려오면서 쌓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흙이 뭐냐면은 저탕류라고 그래요. 그럼 흙이 왜 빠르게 흘러가지? 보통 우리 발 딛고 있는 흙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흙이 어떻게 빠르게 흘러가죠? 어떨 때 빠르게 흘러가요? 응? 물살이 셀 때, 그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물살이 셀 때랑 바람이 불 때도 되긴 하죠. 사막에서도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움직이니까. 근데 그 정도의 규모로는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양의 흙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물살이 셀 때, 물의 양이 많고 셀 때. 두 번째, 엄청나게 강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은 땅이 어떻게 되죠? 흔들리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흔들리면 이 흙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흙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힘을 잃어버려. 그래서 흘러가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 물도 함께 같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흙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그 흙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부르는데 이런 저탕류가 몰려와야지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화석이 그냥 화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 화석이 빨리 묻혀야 된다는 얘기는 이어서 뭐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지층도 빨리 쌓여야 되는 거구나로 연결되는 거죠. 왜? 지층이 쌓일 때 거기에 화석이 묻히는 거니까 화석이 빨리 묻히려면은 이 지층도 빨리 쌓였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지층이에요. 정말 전 지구가 엄청난 물과 엄청난 흙이 덮었던 적이 있었나? 그런 사건이 있었나? 화석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지층이 그걸 보여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층들을 보면은 얼마 동안 저렇게 높은 지층이 쌓였지?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요? 되게 오래 걸렸겠다. 그치? 수천만 년, 수억 년 걸렸겠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앞에 가면은 누구나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수억 년 동안 쌓였던 거지. 그리고 수천만 년 동안 깎인 거지. 정말 장구한 지구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감탄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이 지층들 안에? 화석이. 그렇지. 근데 화석이 빠르게 덮여야 돼. 그러면 이 지층도 어떻게 된 거예요? 빠르게 쌓인 거여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예, 있었어요. 1980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이라는 화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터졌어요. 터지면서 얘는 아주 폭발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화산이어가지고 산의 거의 3분의 1,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날려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산에 있었던 흙과 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원자탄의 한 3만 배의 폭발력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이 날아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어딘가에 가서 떨어지겠죠. 어우, 똑똑해. 그 다음에 이 주변이 여기가 백두산보다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눈이 화산 때문에 뜨거우니까 녹았겠죠. 그래서 이 눈 녹은 물하고 이 화산으로 발생한 이런 흙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빠르게 흘러내렸어요. 아까 이렇게 흙과 물이 뒤범벅돼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걸 뭐라 한댔어요? 저탕류, 그렇죠? 저탕류가 이렇게 빠르게 흘러내려가지고 이 일대를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흙이 흘러간 거야. 그렇게 해서 흘러갔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냐면 이렇게 지층이 생긴 거예요. 전체적으로 30m가 넘는, 지금 사람 보이죠? 사람이 조만해. 지층이 얼마큼 높은지 알겠죠? 저런 지층이 순식간에 생겼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층이 있고 두 번째 층이 있고 세 번째 층이 있는데 이 가운데 층에 보면 줄무늬가 아주 뚜렷하죠. 우리 지층 만들어봐서 알잖아. 그치? 이렇게 줄무늬가 뚜렷한 지층이 7.5m, 우리 교회 높이 정도 되게 쌓였는데 몇 시간 만에 쌓였다고? 5시간 만에 쌓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 보지 않았고 지질학자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높은 지층이 생기려면 한 수만 년이 걸렸겠군요.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겪은 거야. 경험을 한 거야. 지층은 그렇게 한 층 한 층 오랜 시간 동안 쌓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흙들이 빠른 속도로 물과 함께 흘러갈 때 쌓이는 거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런 경험과 더불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신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피에르 줄리앙이라는 박사님인데 지층 만드는 거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바로 이분이 한 실험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했던 거예요. 굵은 흙하고 가는 모래를 섞어가지고 동시에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눈앞에서. 그렇죠. 지층이 줄무늬가 뚜렷한 지층이 그냥 바로 생겼죠. 이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굵은 입자하고 가는 입자가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르는 그 패턴에 의해서 스스로 분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스스로 분리가 돼서 층을 바로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피에르 줄리앙 박사는 엄청난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 이 식당만한 더 큰 실험실에다가 아주 큰 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과 흙을 흘려보내는 그런 실험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아주 큰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잠깐 봐보세요. 설명을 하죠. 구르는 패턴이 달라서 층을 이루는 거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실험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많은 흙과 물을 빠른 속도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보이나요? 네, 지금 보면 물이 지금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 입자들도 같이 여기서 막 굴러가고 있죠? 빠른 속도로 매우 빠르게 흘려보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과 흙을 빠른 속도로 흘려보내니까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굴러가면서 바로 층을 만들어서 자, 실험 다 끝나고 직접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수조니까 아주 큰 수조라는 걸 알겠죠? 가서 잘라본 거야. 자, 쌓인 흙을 단절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오! 우리가 땅에서 보는 지층하고 어떻게 됐어요? 똑같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말 물과 흙을 빠르게 흘려보낼 때 그때 지층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죠. 실험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이 지층을 만드는 이 원리는 바로 물과 흙이 빠르게 이동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지층하고 우리가 직접 지구에서 보는 지층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지? 여기 화석이 없어. 화석은 안 넣었으니까. 이 수조에다가 물고기도 넣었으면 어쩜 같이 묻혔을지도 몰라. 아주 좋은 답이었어. 또 다른 점이 있다? 그렇지. 빙고. 이따가 선물 주겠어요. 자, 우리 친구 지난주에 질문 퀴즈 맞춘 친구 선생님 선물 사왔어요. 예, 기다리세요. 자, 맞아요. 높이가 달라요. 양이 달라요. 무슨 뜻이지? 지금 실험실에서는 크긴 크지만 진짜 지구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지층을 만든 거죠. 근데 실제 지구에는 높이가 수십 미터, 수 킬로미터의 지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다 대답할 수 있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구에 남아 있는 그런 수십 미터, 수 킬로미터짜리 지층을 만들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 말해봐.
진짜 넌 최고야. 넌 과학자가 돼야 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얘들아? 그만큼의 지층을 만들어낼 만큼의 물과 그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한 거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전 지구에 그렇게 많은 물과 그 많은 흙이 흘러갔단 말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만한 사건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과거에 분명 지구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지층을 남겨놓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지층을 한번 볼게요. 이 그랜드 캐년 지층 위쪽에 보면은 두 가지 허미트 쉐일하고 코코니노 사암이라는 이 두 가지 지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지금 밑에가 뭐라고? 허미트 쉐일이고 위에가 약간 흰색으로 보이는 게 코코니노 사암이에요. 자,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이만큼 쌓이는데 수천만 년 걸렸다고 얘기해요. 수천만 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죠. 많은 흙이 빠르게 흘러가면 지층이 바로 쌓이죠. 그죠? 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코코니노 사암이란 요 모래가 쌓여 있는 요 지층을 지도에다가 표시하면 얼마큼 쌓여 있냐면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게 지금 전체가 미국 대륙이잖아. 이게 전체가 미국 대륙인데 거기에서 이만큼의 넓이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큼인지 알겠어요? 근데 두께가 한 90m씩 쌓여 있어. 그럼 이 모래가 얼마큼이겠어요, 얘들아? 상상이 안 되지. 덤프 트럭으로 얼마큼 날라야 될까? 그치? 세상에. 이렇게 넓은 면적에 90m 정도의 두께로 모래를 갖다가 누가 거기다 펼쳐놨을까? 바람이? 강물이? 안 되는 거죠. 이 대륙을 넘어갈 만큼의 엄청난 물, 그리고 엄청난 흙을 그 물이 끌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 모래가 쌓여 있는데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보여요? 네. 왜 줄무늬 있지? 누가 가서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층이라는 거야. 사층이 쌓일 때 이렇게 평평하게 쌓이는 게 있고 이렇게 기울여서 쌓이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기울여서 쌓여가지고 그 기울은 줄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층리는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줘요. 뭐냐면 지질학자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뭐냐면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물이 흘렀나? 얼마만큼의 물이 어떤 속도로 흘렀나? 이걸 계산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코코니노 사암이란 이 모래층이 쌓이는데 물이 100m 이상의 물이 흘러간 거래요. 아까 봤지? 미국 대륙의 엄청 넓은 면적을 100m 두께의 물이 흘러갔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래가 얼마큼의 속도로 가야 되냐면은 초당 1m씩 흘러가야 돼. 물은 100m 높이인데 맨 밑에서 물 밑에서 흙이 같이 따라가겠죠? 그 흙이 1초에 1m씩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밀려갔어야지 이 사층리가 쌓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코코니노 사암층도 빠르게 쌓인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랜드 캐년의 맨 밑에 층에 이름 한번 읽어볼까? 타핏이라는 모래층이 또 있어요. 지금 층이 엄청 많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맨 밑에 이 타핏 사암은 더 심각해. 볼까? 지도를 보세요. 짠. 지금 미국 대륙 전체에 전체를 다 덮었어, 그지? 그지? 이 모래층이 타핏이라는 모래층이 수십 미터 두께로 미국 대륙 전체를 덮고 있어.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 모래층하고 똑같은 모래층이 쌓여 있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어디에도 발견돼? 캐나다. 어디도 발견돼? 그린랜드 여기 위 북쪽. 그다음에 이상해.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대서양 건너가야지 스코틀랜드 있잖아. 왜 여기 같이 있지? 모래가 같은 모래가 있지?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디 있어?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야 저쪽에 가야 있잖아. 이럴 때 대박이래야 돼, 그지? 같은 모래층이 전 지구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만큼의 많은 모래를 이렇게 많은 면적에다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뭐가? 엄청난 물이. 엄청난 물이 아니면 이런 많은 모래를 끌고 가서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한테 지층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지구에 언젠가 엄청난 물과 엄청난 흙이 뭐 했다? 흘러갔다.
라는 것을 빠르게 이동했던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알맞은 사건이 뭔 것 같아요? 전 지구를 물로, 흙으로 다 뒤덮었던. 그런데 그 많은 흙이 빠르게 이동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많은 물이 흘러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강력한 지진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전 지구가 이렇게 강력한 지진과 많은 물과 많은 흙에 의해서 덮였던 이런 엄청난 사건, 그죠? 우리가 홍수 성경에서 읽는 홍수 사건이어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6장, 7장, 8장, 9장에 쓰여 있는 홍수 기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며칠 날 시작했어요? 2월 17일 날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 날 끝났어요? 그럼 열흘 걸린 거야? 아니고, 그치, 1년 후 2월 27일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한 5개월 동안에는 물이 점점점 올라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 나머지 7개월 동안에는 물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빠지고 완전히 말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노아 보고 나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자,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물이 점점 불어올라서 지구의 높은 산까지 다 잠근 과정이 있는 거고, 물이 점점점 빠진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시작을 했죠. 막 터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강력한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죠. 전 지구에서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야 되니까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점점점 불러올라서 지구를 다 덮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많은 물과 흙들이 지구를 휩쓸고 다니면서 지층들을 만들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도 안 내리고 터지는 일도 안 생긴 거야.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물을 덮었던 물을 빼시는 과정인 거예요. 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지? 어떻게 빠져나가 물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면 지구를 다 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다 물로 덮여 있어.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 어, 어떻게? 그치. 한 곳이 높아지고 한 곳이 낮아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융기와 침강이 일어나면은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게 됐다 얘기하고,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다 물이 어디로 가면은 바다로 가서 저장이 되고, 융기에서 올라온 산들은 이렇게 산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홍수가. 그리고 나서 땅이 완전히 마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뚜껑 제치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분명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전 지구의 땅이 다 파괴되고 뒤집어지는 대격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거를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작이 뭐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 그랬잖아요. 자,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가 뭔지 우리가 최근까지도 잘 몰랐어요. 기품은 뭐고 터진다는 건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잘 이해를 못했어요. 화산이 터졌나? 뭐가 터졌나? 그지?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바다 밑에가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 밑의 땅들이 다 갈라지면서 올라오는 엄청난 그 압력에 의해서 마그마도 분출하고요. 이렇게 바다 밑에 땅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 지구에 걸쳐서. 그럼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위로 엄청난 속도로 치솟게 돼요. 그럼 치솟은 물이 대기 중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서 비를 많이 내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바닷물이 전 지구를 덮치게 돼요. 자,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는 뭐로 배우냐면은 판구조론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가면은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 지구가 바다 밑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1년에 5cm씩 조금씩 갈라진다고 배워요. 천천히 판들이 움직인다고 배워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지구 물리학자 밤 가드너 박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다 밑을 보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고 판이 분명히 이렇게 밀려가요. 그리고 밀려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과거에 언젠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판들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그리고 급격하게 땅속으로 파고들겠죠. 그죠? 네,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땅으로 이렇게 땅 밑에 땅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여기 안에 멘틀이라고 하는데 땅 밑으로 땅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엄청나게 부딪히는 그 충돌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지진들이 강력하게 발생할 때 이 바닷물이 지진의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쓰나미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지구 이 육지 쪽으로 많은 바닷물들이 몰려가게 돼요. 자, 이것을 연구를 하신 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판이 한번 벌어지기만 시작하면 이 벌어진 이 판들은 갈수록 점점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어느 정도로 빨리 움직이냐면 이 바다 밑에 있었던 땅 판들이 완전히 다 멘틀 속으로 다 처박힐 정도로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가 멘틀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멘틀에 있는 물질이 밀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오는 이 물질 때문에 다시 판이 또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조각의 판으로 쪼개지게 됐고 이것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벌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지각 변동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연구하신 분이 선생님 한글로 써놨어요. 여기다가 바움가드너 박사님이에요. 존 바움가드너 박사님.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평생 이걸 연구하셨어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과학자예요. 보시면은 세계적인 그 수준의 과학자들만 논문을 낼 수 있는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라는 그런 과학 논문지가 있어요. 이런 데에다가 논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시켜가지고 진짜 지구에서 실험을 할 수 없잖아. 판을 갈라내는 그런 땅을 찢어내는 그런 실험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로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다 계산값을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판이 천천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한번 갈라지면 그때부터 막 빠른 속도로 움직여가지고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판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판이 이렇게 찢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지금 여기 찢어져가지고 여기 움직이는 거 보여요? 여기? 요만큼 찢어져가지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2004년에 있었던 일인데 바다 밑에 요만큼 찢어졌어. 그런데 그 요만큼 찢어져가지고 바닷물이 그 에너지를 전달해가지고 육지에 이런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여기 이렇게 해변가가 있잖아요. 이 해변가 지역에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켜서 무려 23만 명이 다 죽었어요. 이게 지금 그래픽 처리한 게 아니야. 실제 사진이야. 물이 비행기 속도로 몰려오는 거야. 바닷물이 수십 미터 높이로. 이걸 피할 수가 없어. 비행기 속도로 몰려오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큰 깊음의 샘이 다 터졌다. 노항수에서 얘기하는 7장 11절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바다 밑이 다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다 밑이 다 터지는 동안 끊임없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강력한 지진 때문에 바닷물이 끊임없이 지구 쪽으로 계속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육지 쪽으로 계속 몰려오는 바닷물들이 이렇게 비행기 속도로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육지를 계속 잠그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화예요. 영화 쓰나미란 영화를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노왕호수가 오늘날 일어나면 이런 모습이겠죠. 예. 이렇게 수개월 동안 판들이 계속 찢어지고 갈라질 때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강력한 지진이 바닷물을 계속 육지로 쓰나미로 옮기고 해서 육지가 다 잠겨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 많은 흙들과 물들이 지구를 막 쓸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생기게 됐던 거죠. 자, 이 박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륙의 가장 깊은 곳까지 1000m 1km면 1000m잖아, 그지? 1000m 두께로 이 지구를 덮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다에 저장돼 있는 물로도 우리 지구를 다 덮는데 2.6km로 덮을 수 있어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죠. 2,600m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봐. 2,600m를 엄청 힘들겠죠. 그만큼의 두께로 지구를 덮을 수 있는 물이 바다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물로 덮는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덮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러가게 해야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물러간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물이 점점 물러가고 줄어들려면은 한쪽은 높아지고, 그죠? 예. 한쪽은 낮아져야 돼요. 높아진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산맥들이고 낮아진 곳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육지는 올라간 거고 바다는 내려간 거예요. 이것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보세요. 바다 밑에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바다 밑이 이렇게 갈라지면은 밑에서 맨틀이 올라와가지고 마그마가 굳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암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은 다 용암이 굳은 그런 암석으로 덮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갈라지면서 바다 밑바닥이 전부 다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덮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작은 바다였겠지만 점점점 벌어질수록 큰 바다가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육지를 덮었던 많은 물들이 어떻게 돼요? 바다로 와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저장돼 있는 물이 다시 지구를 덮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2.6km로 덮을 수 있는 물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어디가 생기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 번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 알겠는 사람은 손을 들고 맞춰봐. 자, 다시 지금 무슨 바다가 생겼거든. 없었던 바다가 여러분의 그 세계 지도에서 지금 저기가 뭐가 생기나 한번 봐봐. 어디 계세요? 한 번만 다시 세 번째 보여줄게. 자, 마지막. 자, 벌어진다. 벌어졌지? 어딘 것 같아? 자, 여기가 미국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북미, 여기 남미, 여기 아프리카, 여기가 아시아야. 그러니까 북미하고 아시아 사이 여기 바다가 없었는데 생겼지, 그지? 대서양. 태평양은 이제 이쪽이야, 태평양, 그지? 그러니까 태평양도 넓어졌어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대서양은 아예 없었던 바다가 생긴 거야,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땅이었는데 이렇게 벌어져서 생긴 거야. 근데 요게 이 바움가르드너 박사님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불과 몇 개월이면 되는 거야. 몇 억 년이 아니고 몇 개월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 기록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지금 이건 어디랑 어디가 부딪히는 거냐면 이렇게 땅들이 막 갈라지고 부딪히고 할 때 인도라는 땅덩어리가 아시아 대륙에 와가지고 밀어붙이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땅이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지층들이 막 구겨지죠. 땅이 구겨져. 이렇게 땅이 구겨지는 걸 우리는 습곡이라고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로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바로 이런 히말라야 산맥이 생긴 거야.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이 히말라야 산맥이 저렇게 구겨져서 생긴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뭐가 나와? 조개 화석이 나와. 왜 이렇게 조개 바다 생물 화석이 많이 나올까?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물 밑에서 지층으로 쌓였었잖아. 그런데 노아홍수가 끝나면서 이제 밀려가지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여기는 높이 솟아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딱딱한 암석, 이미 다 굳은 다음에 힘을 주면은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끊어져 버려.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다 끊어져 있죠? 그지?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산맥들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휘어져 있어. 헐,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지층이 부드럽게 이렇게 휘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휘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휘일 수가 있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봐요. 지층이 쌓여서 딱딱하게 이미 다 굳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을 받으면 끊어져야 돼. 그런데 부드럽게 휘었다는 건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어떤 경우일까? 그렇지. 지층이 쌓였는데 아직 딱딱하게 굳기 전에 압력을 받으니까 부드럽게 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졌다, 빨리 이루어졌다. 그렇죠. 많은 물과 흙들이 전 지구를 쓸고 다니면서 지층이 쌓이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시 어떻게 판들이 밀려 올라가면서 용기된 산맥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산들은 올라가고 바다는 더 깊이 내려가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주 잘 이해를 했어요. 자, 증거를 보니까 어때요?
노아 홍수가 진짜 보이는 것 같죠? 네. 전 세계에 노아 홍수 전설이 수백 개 이상이 남아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다 노아 홍수에 대한 전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류가 겪었던 경험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야기로 전달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이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진 것 같아요?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지켜진 것 같아요? 홍수 나잖아 지금. 그치. 그치? 자, 지금 여기에 홍수라는 말 저번에 선생님 가르쳐 줬나요? 네, 맞불이라는 용어예요. 자, 홍수는 뭐다? 맞불이야, 맞불.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죠? 히브리어에서 맞불이라는 이 용어는 다른 홍수에는 쓰지 않아. 어느 홍수에만 쓰는 말이냐면 노아 홍수에만 쓰는 말이에요. 어떤 홍수? 전 지구가 다 멸망당한 홍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홍수 나고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홍수 나고 이런 홍수 말고 전 지구가 멸망당한 이런 홍수에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전 지구를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러면 창조하신 땅에 살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이 땅은 벌써 크게 여러 번 변경이 됐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아주 좋았던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땅, 여기에 없는 게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죠? 여기 없는 게 있었어. 혹시 알겠어요? 고원. 고원 없었죠. 맞아요. 또 비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산맥은 있었지만 이렇게 거친 산맥은 없었어요. 예. 또 지층은 있었을 걸로 보여요. 셋째 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실 때 지층이 좀 생겼을 걸로 보여요. 네. 화석, 그쵸? 화석 없었죠? 없는 게 맞네.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렇네. 선생님이 원했던 답은 뭐였냐면은, 예, 이 처음 세상에 없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예,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죽음이 없던 세상에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바뀐 이 변화가 제일 큰 변화죠. 엄청난 변화예요.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가 나는 극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이가 900세 이상 살았어요. 맞죠? 그런데 노아 홍수를 겪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알아요? 노아 홍수를 겪고 나니까 400세 정도로 나이가 줄어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다시 200세 정도로 나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자, 홍수를 겪고서는 400대로 뚝 떨어져요. 900대에서 400대로. 그런데 400대에서 200대로 다시 뚝 떨어지는데 이때 성경에는 빙하란 말은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빙하라는 사건이 홍수 사건 다음에 있었어요. 이러면서 지구가 아주 추운 곳, 시베리아 같은 곳이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지구는 진짜 엄청 좋았던 거야. 왜? 900세를 살 수 있었으니까. 늙질 않아. 100살이면 젊은 거야. 애기도 막 수백 명씩 낳았을 거예요. 900세를 사니까. 그죠? 근데 400세를 사는 노아 홍수 끝나고도 400세를 샀다는 건 엄청나게 좋았던 거야. 시베리아에도 매머드가 막 살았어. 사하라 사막에도 공룡들이 살았다고. 전 지구가 다 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 빙하 시대를 겪으면서 없었던 사막이 생기고 시베리아 같은 동토가 생기고 남극, 북극과 같은 아주 추운 언 땅이 생겨요. 그러면서 전 지구가 지금처럼 아주 춥고 아주 덥고 이런 기후의 변화가 심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수명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게 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니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나한테 잘못했지? 벌 받아. 그 정도의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똑같아.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에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왜? 아니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나한테 아무 불편함이 없어. 막 1000살까지 살아. 2000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절대 기억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벌을 주신 이유는 동물이나 식물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인간이 잘못했는데 인간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던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홍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가 홍수 때하고 똑같아. 사람들은 마지막에 내가 올 때까지도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는 걸 모르고 살 거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방주문이 다 닫힌 다음에 그때서 저걸 탈 걸 늦었어. 이미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 타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쳤어요. 안 탔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깨닫지 못해. 너나 다녀. 귀찮아. 주일날 늦잠 자지. 교회 가서 뭐해. 사람들은 원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누군가 한 명,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늘 어때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두가 물에 잠겨서 죽은 심판받은 이때에 오직 유일하게 노아만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노아가 훌륭해서? 노아가 똑똑해서? 노아가 잘생겨서? 노아가 건강해서? 다 아니에요. 그쵸? 누구예요? 지금 첫 번째 대답한 사람. 검은 마스크 남자친구지? 아니야? 내 귀에 목소리가 들렸는데. 선생님이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해볼까? 뭘 입었기 때문에?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건강해서 잘생겨서 아니에요. 노아는 그걸 알았던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점점 없다고 하고 하나님 점점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결국은 끝이 올 거니까.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런 기도하죠.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빨리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 말은. 노아의 때와 같아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노아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예. 우리가 노아 홍수를 공부하는 이유, 지층을 알고 화석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게 진짜 사실이니까.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뭐 해야 되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서 창조에 대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눴는데 선생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뭐라는 거?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창조가 사실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루신 거고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그런 실력 있고 믿음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